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하고 대출 규제였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서울 한강벨트의 마포와 성동, 광진구, 강동, 양천구까지 규제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경기도는 분당하고 광명, 과천 이렇게 거론되고 있었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이었는데 서울 25개구 자치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장엔 충격이 상당한데요. 앞으로 전세를 낀 물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시행일은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울 25개구 자치구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이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3중 규제로 묶이게 된 건데요. 앞으로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와 가격 상승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에 풍선 효과까지 모두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모두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미리 계약하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허가제가 된 것이죠. 거기다가 2년 실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추석 전후에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다고 8월 10일 날 촬영했던 거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추석 전후로 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었죠. 왜냐하면 추석 직전까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그리고 과천하고 분당 쪽은 거의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주간 매매 상승률이 1%가 넘었다는 건 21년도 폭등장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KB 주간 매매 상승률이 9월 29일 광진구가 전국 1등 1.41%, 강동구가 1.36%, 성남 분당구가 1.35%, 성동구가 1.27%였습니다. 과천도 1%가 넘었죠. 오히려 송파구가 0.87%, 그리고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아예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와중에 여기에 역대급 긴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있었죠. 공급은 당분간 할 수가 없다. 임대 위주로 한다. 수요 억제 정책은 계속 지속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27 대책, 잘 알고 계시다시피 6억 대출 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급 대책이었는데 사실은 수요 억제책이었었죠. 두 번째 정책 발표 영향이 사라지고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공급은 별로 없구나, 정부에서도 인정하는구나, 공급이 오고 앞으로 수요 억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매수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6.27 대책 이후 그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을 기다렸던 분들이 9.7 공급 대책 후 별거 없구나, 실망 매수가 일어난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의 해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허가를 받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쉽게 안 해줄 거야. 두 번째는 대출 많이 안 해줄 거야. 고가 주택은 대출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초강력 3중 규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곳 규제지역 지도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 하남, 광명, 성남은 전체 다 지정이 됐고요. 과천, 안양은 동안구만 지정이 됐고, 의왕, 수원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용인은 수지구가 지정이 됐네요. 초강력 3중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 3중 규제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지역은 21년도 정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이너스인 곳인데요.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에 규제가 지정이 되면서 같이 매를 맞았는데요. 우리가 왜 강남하고 동급으로 규제를 받아? 우리는 아직 지금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아직 강남이 폭등하고 있고 한강벨트가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은, 노도강은, 금강구는 지금 이제
조금 온기가 돌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규제를 하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부의 답은 뭐라고 그랬나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발표 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노도관 금강구는 우리는 안 올랐다고 우리까지 왜 때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 22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 마포, 용산, 양천, 영등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도봉구, 노원구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몇 %대입니다. 도봉구가 최악인데 17.9%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금강구도 아직도 마이너스 10%대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면 지금 지방에 폭락하고 있는 지역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이래서 아직 시세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강력한 규제를 지정함으로써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억울한 지역이 다수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지정을 했느냐? 풍선 효과 때문이다. 그럼 이번에 지정이 안 된 그 옆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라든가 덕양구라든가 산봉 같은 경우는 그럼 그쪽은 풍선 효과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우리까지 때리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전 지역을 토제를 하려면 최소한 서울시장은 앉혀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아니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고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 협의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다. 이게 서울시장을 패싱했다는 거죠. 이게 그 여권과 야권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장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패싱했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나는 서울 토제 확대 지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했네. 서울 시민들은 불안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왜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직전에 9월 29일 날 발표를 했어요. 한강 벨트에 19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신통기획 시즌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토제 구역 추가 지정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 하루 전에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폭탄 돌리기다, 투기다.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일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준비 잘하고 계시냐?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준비한 안 중에서 가장 센 거에서 한두 개가 빠진 느낌? 이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30번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 중에서 5년 중에서 중간쯤에 나왔던 규제 정책 정도가 이번 이재명 정권의 초반 4개월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이번 규제에서 대출 규제도 많이들 긴장하고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규제 지역 지정 시 대출 규제 강화 효과 빠르게 보겠습니다. 주담대가 비규제 지역은 70%에서 규제 지역은 40%로 줄어들고요.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파트인 대출 규제 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차등. 2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까지. 25억에서 15억 사이는 대출이 최대한도 4억까지,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가상금리 같은 거죠. 기존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빌린 사람이 이자 납부가 가능할까? 그것까지 미리 가산해서 금리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결국엔 이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였는데 이거를 한을 3%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스트레스 금리 부분이 규제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대출 세입자 DSR. 드디어 전세대출이 세입자 DSR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우선은 1주택자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무주택자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했다. 이게 뭐 기존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세입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드디어 DSR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선은 1주택자만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DSR 40%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의 40%까지만 대출 이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4, 5, 20, 2천만 원까지 연 이자 대출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 대출 이자를 내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일 경우에 얼마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봉 5천이고 DSR 40%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DSR 40%라는 말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규제 시리즈 3부작 대출 규제 강력하게 나왔고요. 거래 규제 예상을 뛰어넘는 서울 전 지역 토지 지정, 규제 지역으로 전부 다 지정하고 경기도 12곳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거는 세금 규제입니다. 보유세 강화, 취득세, 양도세까지 전방위적으로 건들 걸로 예상됩니다. 세금 규제는 내년 선거 이후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규제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내년 선거 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제 남은 건 세금 규제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번 대책 5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이제 허가 받아라. 경기도 12곳도 마찬가지다. 2년 실거주해라. 강남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 폭등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질비한 매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리는 강남하고 서울 전 지역을 똑같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강남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제가 잔뜩 있던 강남이 모든 지역이 서울 전 지역이 규제가 되면 이제 다시 평평한 운동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 15억 미만의 실수요자가 몰리겠죠. 지역보다는 이제 가격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자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요인이 이번 대책에 있었나요? 언제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2013년도,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아니면 뭐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는 점점 집값이 하락하겠구나. 내가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요인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규제는 초고가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매수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15억 미만 실수요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5억 미만의 실수요자가 몰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전세에 끼고 사는 것 자체를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전세 멸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가가 상승하겠죠. 월세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전세금이 1억 올랐어요. 그럼 세입자한테 만기가 돼서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는 그런데 전 전세 DSR 때문에 전세 대출 DSR 때문에 전세 대출을 더 못 받습니다. 1억을 갑자기 어디서 나겠습니까? 대출 은행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도 DSR이 안 된다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전세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못 올려주겠어요.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월세로 집주인한테 반전세 개념으로 내야 되겠죠. 전세 멸종과 전세가 상승은 곧 매매가를 자극하기 시작하겠죠. 네 번째, 일반인들이 시장 참여. 서울 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 쪽이 토지가 지정이 되고 많은 규제 때문에 대출도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똑같이 토지에 지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고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 낀 물건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해당이 되지? 아까 전에 노도강, 금강구처럼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 지역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음 카드는 세금 규제다. 이렇게 세금 규제까지 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학습 효과를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 무주택자분들은 발품을 열심히 파셔야 됩니다. 지금 금값이 80만 원을 넘고 있고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달러화가 1,400원이 거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서 거기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 가치가 폭등한 적이 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아파트가 문제인데 모든 자산 가격,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선 결국에선 항상 말씀드렸던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휴지가 되는 자기 현금을,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산에 지금 현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개인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쉬운 자산이 내 집 마련입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지의 노른자 땅의 내 집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의 가치가 높은 곳,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적은 곳,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학군도 좋은 그 노른자 땅을 선점하는 부루마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주택이라면 생각할 거 없이 내 집 마련을 핵심지에 좋은 입지에 갈 수 있는 최대치에 빠르게 입성하시고요. 1, 2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15억 미만이라면 같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빠르게 움직이셔야겠지만 10억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대책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난번 627 대책이 2달 정도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달 정도 효과가 있는 그 상황에서 금매가 나오는 거, 지금 가격이 살짝씩 조정된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 이번 규제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니까 차분히 시장을 관찰하면서 그런 금매 물건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셔라. 평수를 좀 줄이고 신축에서 구축으로, 구축에서 조금 더 낡은 곳으로, 뭐 계단식에서 복도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핵심지로 옮기셔라. 그래서 입지에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에 업그레이드, 평수의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집 상태의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꿈이 요즘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셔라. 내 집 마련 한 채로 핵심지로 옮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은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